2007년에 도시개발법이라는 게 시행이 됩니다. 이후 지난 21년간 진행된 전국 도시개발 사업 실적이 공개되는데 국토교통위 소속 진성준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런 자료를 들여다보신 이유가 뭡니까? 네, 저작권을 구태여 따지면 제 발상은 아니고 저희 보좌진들의 발상인데. 하도 개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뭐 대장동 개발 사업이 핫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은 이런 것 같아요. 성남시가 공공개발 사업을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면서 한 5,500억 되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고 하는데 그러고도 민간 업자들이 챙겨간 개발 이익이 4천억 원 아니냐. 4,040억이라고 지금 추산하죠. 예, 이게 너무 많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여기에 분노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많이 가져갈 일이 뭐가 있느냐.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런 개발 사업에서 도대체 민간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4,400억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액수고 이게 이제 잘못된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거 사례를 보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한번 들여다봤는데 이게 워낙에 좀 복잡하더라고요. 우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진 1989년에 입법된 법이에요. 이것에 의하면 개발 부담금을 모든 사업에서 징수하도록 돼 있어요. 개발 이익하고는 다른 거죠.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개발 부담금의 부과 실적들을 쭉 보니까 너무나 적더라는 거죠. 개발 부담금이라는 건 이제 일종의 세금과 같은 성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이익을 남기면 너희들이 거기 이익에 남긴 만큼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특혜를 입었어? 아니 이익을 입었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개발되어서 자연스럽게 수익이 생기는 거죠. 수익이 생겨서. 그렇죠. 일종의 불로소득입니다. 머리가 잘 안 돌아가네요, 제가. 수익이 생겼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일종의 세금 성격으로 부담을 하라고 정해준 비율이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적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맨 처음에 개발이익 환수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50%였어요. 50%. 그런데 IMF 외환위기를 맞은 1998년도에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게 경기 활성화가 안 되니 절반으로 줄입니다. 25%.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2014년 들어서 가지고 이것도 많다 해가지고 5%를 깎아서 20%로 하고 한시적으로 수도권은 그중에 절반을 감해주고 또 지방은 100% 면제해 주도록 했어요. 이게 1년간 진행된다고 했는데 그 당에 이장우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만료가 될 쯤 되니까 이거 너무 짧게 됐다. 한 3년간 더 연장하자 해가지고 또 법을 내가지고 통과시켜요. 그래가지고 역시 수도권은 50% 감면 지방은 100% 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IMF 외환 위기 시기도 아니고 저는 개발 부담금의 부담률이 이전으로 환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 애초에 취지에 맞게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2014년 말씀하시니까 그때가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분양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그럴 때입니다. 이제 그때 그 부담금을 줄여주자라고 해서 한 해만 하자고 한 걸 이제 계속 연장했다는 거죠. 2018년 6월 달까지인가가 됐고요. 지금은 이제 20%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에 도대체 개발 부담금이 얼마나 징수됐는가 확인해 보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입각한 도시개발 사업에 부과된 개발 이익은 얼마인가? 왜냐하면 대장동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됐던 거거든요. 그걸 보니까 전국에 걸쳐서 지난 20년 동안 10건이 징수가 됐어요. 10건밖에 징수가 안 됐어요? 나머지 한 200여 건 넘는 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완료되어가지고 개발 이익이 얼마나 됐는가를 정산하거든요. 사업 완료된 것이 모두 241건입니다. 241건. 근데 그 중에 10건만 징수가 됐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돈이 남지 않았다는 건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라고 국토교통부에 물어봤더니 국토교통부는 작년부터 개발부담금의 징수권이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하. 어떻게 된 것인지는 다 파악해봐야 된다 물어봐서 지자체별로 따로 파악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물론 아직 정산이 안 됐다거나 예. 또 징수할 수 있는 부과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거나 뭐 이런 일도 있겠지만 예.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면제해주거나 감면해주거나 하는 예외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원래 하기로 돼 있는데 네. 가령 특히 민간에서 그런 조항들을 찾아내겠죠. 그렇죠. 예,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고. 골프장을 하나 지어도 예. 이게 관광단지다 또는 국민체육시설의 일환이다라고 규정만 되면 싹 다 면제받습니다. 기본법에는 다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여기저기 면제 조항들이 숨어 있는 거군요. 다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 241건 중 현재까지 징수된 사업은 10건에 불과하다. 20년 동안 10건? 그게 전부가 총액이 1,770억 원, 1,768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너무 적네요. 너무 적죠. 예. 근데 그런 것에 비하면 이런 걸 안 찾아봐서 몰랐죠, 그동안은. 잘 몰랐죠. 예. 그런 것에 비하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하면서 그 개발 이익을 환수하려고 하는 노력이 얼마나 치열했던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20년간 개발 부담금이 10건 징수됐고 그 개발 부담금 현재까지 총액은 1,700억대인데 예. 대장동에서는 5,500억을 확정 환수한 이미 환수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비교해 보자면 이제 환수한 그 공공이익이 매우 높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죠. 그러고 이제 올 연말이 되면 이제 준공이 되어서 네. 정산을 하게 될 텐데 대장동 사업의 경우도 네. 그 대장동 사업에다가도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저도 그런 의문을 가졌거든요. 저도 자료를 찾다가 이게 대장동에서 더 많이 거둘 수 있지 않았냐.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어요. 네. 나중에는. 근데 그런 질문 이전에 그럼 다른 사업에서는 왜 못 거뒀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가령 부산의 LCT 사업의 경우는 100% 민간이 개발 이익을 누렸습니다. 그게 1조 원대에 이릅니다. 1조 원대. 예. 근데 이런 건 놔두고. 그렇다는 건 기존에 이제 법 체계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법안을 고쳐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개발이익 환수법을 고쳐서 아까 말씀드린 개발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0% 내외로 다시 좀 환원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발이익 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가 예외 사유, 감면 사유, 면제 사유 이걸 좀 손을 봐가지고 좀 필요하지 않다. 이건 좀 불합리하다 하는 것들을 다 걷어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 중에서 이 개발 부담금을 그럼 많이 거둔 지자체는 어디입니까? 그것도 순위가 그것도 경기도예요. 아, 그래요? 예. 그 도시개발 사업 외에 택지 개발 사업, 또 산업단지 개발 사업, 물류단지 개발 사업, 관광단지 개발 사업 이런 각종 개발 사업에 다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이익 환수법이 만들어진 지로부터 한 30년 지났는데 역대 전체 징수한 개발 부담금이 얼마인가 그런 모든 사업에서 5조 5천억 원가량 됩니다. 아, 그러니까 공공이 환수한 개발 이익의 30년간 총액이 5조대예요? 그렇습니다.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 개발 부담금이고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릴 텐데 5조 한 5천억 되는데 그중에 3조 얼마입니까? 3조 한 2천억 원 정도를 경기도가 다 개발 부담금을 징수합니다. 무려 58%에 이르요. 경기도는 이제 땅도 크고 인구도 물론 많고, 개발 사업이 많죠. 개발 소유가 많으니까 그런 점이 있겠죠. 예,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지방 정부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거다. 노력을 많이 해왔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가 된 지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최근 3년 기준을 봐야죠. 그 이전의 것은 그 이전에 그 지자체장들이 잘한 것입니다. 아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도 경기도가 1,660억, 작년에도 2천억 원
환수했는데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했는데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아, 여전히? 네. 아, 지난해 기준으로도 경기도가 절반 정도 했네요. 전국에.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장동과 관련해서 거둬들였던 이익들이 반영되는 겁니까? 이게? 여기에는 아직 대장동 개발부담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이제 요거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예. 개발 이익이 발생을 하는데 공공이 하든 민간이 하든 민관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그 개발 이익을 서로 나누죠. 서로 약정한 바에 따라서 대장동의 경우에는 기부 체납 방식으로 개발 이익을 공공이 환수했는데 그렇죠. 한 3천 몇백억대로. 5천 전체는 5,500억이죠. 그게 이제 58%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기부 체납으로 확보된 게 있어요. 근데 이 기부 체납이 법적인 의미의 개발 이익으로 간주되느냐 아니면 개발 비용으로 간주되느냐 하는 논쟁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대장동 사업의 경우에는 개발 이익으로 간주됩니다. 그게 보니까 이제 보통의 기부 체납은 그 개발하는 동네에서 개발을 하면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이고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공공 체납의 방식으로 뭐 근린 시설을 그 공공 기여한다든가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대장동하고 한 차로 한 20분 떨어진 동네 10km 떨어져 있어요. 예, 떨어진 동네 개발 비용을 부담시켰더라고요. 예, 수정구 신흥동에 공단이 있는데 그 공단이 아주 삭막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공원을 좀 지어달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의 수건이었습니다. 그게 원래 성남시가 해야 될 것을 그렇습니다. 대장동 당신들이 개발하는데 거기 이익이 많이 생길 테니까 그 이익 일부를 여기에 써야 된다라고 족보를 걸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이재명 시장의 창의적인 시정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역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에 기부 체납을 받은 예가 없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 동네를 개발해서 생기는 이익으로 그 동네에 근린 시설을 짓는 게 공공 기부 체납이었거든요. 기부 체납인데 자기들이 개발하지 않아서 거기서 개발 이익이 안 생길 동네에 가서 니네가 벌어들일 수익 중 일부를 써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거기 들어간 돈 3천억 원을 성남시가 재정으로 마련해야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공공 환수한 금액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그 대법원에서 인정해 준 거 아닙니까? 그 대목은? 그렇습니다. 문제 없다고 인정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따라 배우겠다고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와서 공부해 갔고 또 이재명 시장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가지고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경기 북부에 있는 산업단지는 손해가 나고 경기 남부에 있는 산업단지는 이익이 나니 이익이 나는 산업단지의 개발 이익을 북부에 손해가 나는 산업단지에도 나눠줄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합의까지도 이루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이재명 지사의 의지가 낳은 정책의 소산이다라고 평가돼야 된다는 거죠. 다른 이제 공공 개발에서 민간 합동 모델에서 멀리 떨어진 동네에 근린 시설이나 뭐 터널이나 배수지나 아니면 주차장이나 이런 걸 지어달라고 한 사례들이 없었어요 그동안은? 그전에는? 아니 있었겠지만 그런 발상을 못했겠죠.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간에서. 왜냐하면 지금 개발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한테서 벌어간 돈을 왜 다른 데다 쓰냐라고 항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항의할 수도 있고 민간에서도 우리가 거기서 그 동네에서 개발 이익을 얻는 게 아닌데 왜 거기다 쓰느냐. 이게 요지는 어쨌든 민간에서 벌 액수가 이만큼 정도 예상되는데 그중에 이만큼은 미리 환수해야 되겠다는 결정하에 환수 방법을 찾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얼마 주고 나머지 금액은 이런저런 동네 가가지고 뭘 지어라. 돈을 써라. 그 이전에 이런 모델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다라고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많이 홍보도 하고 가는 곳마다 이 얘기를 자기 업적으로 자랑도 하고 했지요. 그런 자랑은 했는데 이제
그 과정에 그 공무원들의 비위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사안은 또 한 번 모시겠습니다. 그건 이제 별개의 사안이니까 나눠 봐야 됩니다. 자,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일단 처음엔 치적이라고 얘기했고 치적의 근거는 이러한 것인데 이 안에도 비위가 없는지는 또 다른 사안이니까 그건 또 이제 의원님을 다시 모시든지 의원님은 과거 기록을 어제 들고 나오셨길래 그걸 제가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성균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